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계속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피드백을 받고 싶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없는지 되게 알고 싶은데 역시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오프라인 수업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동영상 화면으로 저를 만나긴 하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와 열정이 여러분에게 팍팍 부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또 오늘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파트 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파트 2 보시면서 도대체 왜 이 모듈 C에 컨설턴트, 운영 관리자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라는 꼭지를 넣어뒀을까? 왜 이런 걸 알아야 될까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아 그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건을 파는 그 일선에서 단순하게 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서 좀 뒷받침해주는 오피스의 영역의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고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구나 라는 인지를 이제는 좀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모듈 C는 서비스랑 관련되어 있는 경영 부분, 제가 참고도서 한번 여기 뒤에 그 참고 문헌 나와 있는 부분 좀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내용만 보면 너무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용어 정리라도 좀 계속 연구를 좀 해보고 할 정도로 어려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이 품질 경영과 관련해서 내가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된 서적을 조금 읽어보시기도 하고 검색을 좀 통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좀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모듈 B까지만 딴다고 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모듈 A, B 다 패스를 하고 이제 컨설턴트 모듈 C까지 좀 따야겠다라고 욕심을 가진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를 좀 꾸준히 해보시죠. 그죠? 자, 오늘 6강은 복수 문제를 좀 풀면서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세스는 서비스 전달 과정을 표준화하여서 대량 서비스 또는 일반된 서비스를 추구한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는 기업의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증진, 서비스 생산성 증가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거 표준화에 대한 그 얘기 맞습니까? 여러분, 고객화에 대한 설명인가요? 표준화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게 맞구나라고 해서 OX 문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서비스 프로세스는 표준화 시킬 수도 있고 고객화 시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개념 여러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PC본 차트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흐름도를 말하면서 문제의 범위를 정하여 분석하고 그 해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나 사무 처리의 순서를 통일된 기호와 도형을 사용해서 도식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여러분, PC본 차트에 대한 내용이 이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데이밍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PDCA 사이클은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항상 어떤 표준이나 한계를 정해서 그것에 대비시키면서 어떤 행동을 제어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데이밍 사이클에 대한 설명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PC본 차트가 뭔지, 데이밍 차트가 뭔지, 뭔가 플로우 차트가 뭔지 여러분 요거 좀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책에 나와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의 재설계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다시 개선해 나가는 재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편의성과 전달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프로세스 중 물리적인 요소를 재설계한다. 물리적인 요소 재설계해야 되죠. 고객별 서비스 종류를 줄이고 여기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고객별 서비스의 종류를 줄이는 것이 맞나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가 서비스를 표준화시키는 것은 대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지만, 뭔가 앞으로는 점점점 그 표준화 서비스 플러스 알파로 고객화시키는,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설계 과정에서 일관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는 틀린 거겠죠. 그죠? 3번, 서비스 속도를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셀피 서비스를 활용한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을 창출한다. 서비스의 효율성의 제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서비스를 전달 단계에서 제거한다. 자, 2번을 제외한 1번부터 5번까지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고 고객에게 포커스를 두고 고객의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2,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강인데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품질 얘기에서 품질의 개념은 저번 시간에 좀 짚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전사적 품질 경영이 무엇인지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측정,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되게 책에는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분류하고 큰 꼭지를 어떻게 아셔야 되는지 제가 포인트들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개념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은 종합적인 품질 경영이라고, 전사적이 이게 전체적으로 나 한 부서가 아니라 모든 회사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전사적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전사적 품질 경영의 의미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뭐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품질 중심의 기업 문화를 창출해서 결국에는 뭐? 고객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부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 한 부서의 그 관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품질을 가지고 품질을 고객에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전사적 품질 경영이다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주시면 되고요.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3박자가 있습니다. 품질을 계획하는 것과 품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사실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책에 있는 부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전사적 품질의 3박자 그 개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 범위와 비용 부분에 대한 꼭지도 여러분이 읽고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서비스 품질의 측정 범위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해야 될 것이냐를 본다면 내용을 측정해야 되고, 과정도 측정해야 되고, 구성 및 구조도 측정해야 되고, 결과 영향력까지 측정을 해야만 그게 바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여러 분야들을 다 함께 측정하는 거다라고 이제 범위를 좀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은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 평가 비용, 예방 비용 등이 든다.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들이 든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서비스 품질 비용 모델에서 COQ 품질 비용과 불량 품질 비용이라고 PQC라고 이 용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가끔 단답형 문제 그 의미 맞추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 설명 듣고 이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품질 비용,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십니다. 품질 수준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시적인 비용의 측면으로 관리 비용과 실패에 따른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품질 비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뭔가 불량 품질 비용인데 품질의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품질 관리 비용, 관리 실패에 따른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 불량 품질 비용이다. 품질 비용이 뭔지, 불량 품질 비용이 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입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는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품질 측정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왜 품질 측정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 단계를 설계를 해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를 제공받은 그 고객들이 품질을 어떻게 측정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고객의 입에서 듣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다. 품질을. 왜 측정하는 거냐.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품질을 측정하고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을 측정을 한다. 품질 개선의 첫 단계가 바로 측정.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결국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노력들의 기본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왜?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충성 고객으로 왜 만들려고 하냐? 기업의 이윤 목적을 위해서 만든다 라고 하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품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자, 품질 측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비스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의 특징과도 관련되어 있고 읽어보시면 주관적인 개념이다. 전달 이전에는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자원이 고객과 함께 이동하므로 그죠? 고객이 자원의 변화를 관찰하게 된다. 고객은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측정을 안 할 수는 없다. 왜? 측정을 해야지만 이렇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모형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보면 굉장히 막 다양해요. 여러분이 보시면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형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서비스 갭 분석 모형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비스 퀄리티 모형에서는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5가지 차원에 대해서 그 부분 포인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고객이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이 5가지 차원을 가지고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구나. 덮어두고 고객이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들에서 만족이 됐을 때 서비스 품질이 좋다 아니다 라고 평가한다라고 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예시 부분들을 조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서비스 갭 분석 모형은 이 서비스 퀄리티 모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단순히 5가지 차원을 가지고만은 고객의 그 서비스 품질 측정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 기대된 서비스와 경험된 서비스의 차이가 바로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보는 갭 분석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서비스 갭 분석 모형은 책에 나와 있는 도표를 좀 보시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 모형이 나온다. 그 중에 서비스 갭 분석 모형은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별표를 쳐주는 거. 여러분 여기 별표 치세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저의 이 역할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 다양한 부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게 쪽집기까지는 아니지만 더 방대한 내용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길을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 갭 분석 모형은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그 3번째 모형은 희망 서비스, 적정 서비스, 예측된 서비스, 허용 서비스라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허용 서비스라는 이 단어,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다음번에 구입하지 않는 정도라도 내가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수준 사이의 영역으로 서비스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는 미발각지대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서비스와 요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했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그 중간에 그게 허용 서비스라고 내가 이 정도는 실패까지는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 분야다, 그러니까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수준 간의 허용 범위라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도표 좀 보시면서 고객들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서비스 분야와
고객들이 최소한 요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의 중간 지대가 바로 기대 수준 간의 허용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전히 가면 내가 바람직한 서비스를 받았어. 좋아, 오케이. 여기서 완전히 이제 더 가면 갈수록 내가 만족하는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자, 내가 요 정도 서비스는 최소한 요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요 정도가 여기가 있다고 하면 그 중간의 사각지대가 허용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범위 자체가 허용 범위로 고객의 인내심과 기대감, 만족감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허용 영역이다. 자,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고객은 뭘 하겠죠? 컴플레인을 하겠죠. 자, 요 정도 미세하게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해줄 수 있는 범위가 허용 범위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로 좀 출제된다라기보다는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됩니다.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언어화시켜서 정의를 해놓는 것이 내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품질 기준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되고 서비스 품질을 전달 시스템의 설계에 피드백하기. 결국엔 뭔가를 개선시키고 뭔가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해보고 들어보고 들은 거에서 공유해서 또 고쳐보고 고친 것을 또다시 느낀 고객들에 대한 또 피드백을 받고 계속 선순화되는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서비스 품질을 측정이 어려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비스 품질은 측정을 해야만 하는데 어렵다. 왜 어려운가? 1번, 객관적인 데이터 도출이 너무 용이해서 측정이 어렵다? 이거 말이 안 되죠. 2번, 서비스 품질의 측정은 고난이도 측정 도구를 활용해야 하기에 측정이 어렵습니다. 자, 3번,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 답 바로 나오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면서 헷갈리는 부분 딱 지워주세요. 자,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거 가장 기본적인 게 고객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럴 때는 오케이 했던 똑같은 서비스에도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만큼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서비스 품질은 격차가 작을수록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서비스 경험과 기대 사이에 발생 가능한 5가지 격차를 밝히는 것이 서비스 갭 모형입니다. 2가지 아니죠. 품질 명세 격차는 고객 기대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명세 격차는 고객의 기대 수준이 아니라 경영진의 기대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 명세 격차는 서비스 품질 명세가 고객 기대와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 자, 답이 경영자 인지 격차는 서비스 경쟁에 대한 경영자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자, 경영자 인지 격차는 서비스 경쟁에 대해서 누구의 인식? 내가 제공하는 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인식을 조금 조정을 하면서 고객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받았을 때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주면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 품질 격차 모델, 갭 모델 종종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좀 다소 갭 1번부터 갭 5번까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어떤 갭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좀 볼게요. 이게 그 용어 정리 단답형 문제예요. 저희가 반드시 문제를 5문제 다 맞춰서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문제죠. 자, 이거는 좀 복습의 개념도 있고 용어 정리를 좀 정리하는 개념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막대 차트의 한 종류로 어떤 범주 그룹이 가장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크게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그래프 분석이다. 여러분, 책에 제가 좀 그 구두로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갔던 부분이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도구 파트였어요. 도구가 4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그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플로우 차트가 있고요. 파레토 차트가 있고, 그리고 데이밍 사이클이 있다. 총 4가지의 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도구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책에서 좀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읽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읽어보셨어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막대 차트의 한 종류다 라고 하면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파레토 차트다.
막대 차트라고 하면 뭐? 파레토 차트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이 보기를 보면서 데이밍 사이클, 파레토 차트 이거 두 개는 뭐였지? 서비스 개선 도구였지 라고 아셔야 되고요. 재결합 서비스 혁신, 급진적 서비스 혁신, 에듀 서비스 혁신은 선생님이 그 서비스 혁신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6가지 혁신 중에 3가지네? 라고 문제에서 뭘 묻는지는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걸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막대 차트, 파레토 차트. 활동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조사, 평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결과에 대한 개선을 유지하는 단계로 PDCA 사이클을 이용하는 관리 사이클이다. 자, 이거 보시면 뭔가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도구를 묻는데 3번, 4번, 5번은 서비스 혁신이잖아요. 이미 파레토 차트 나왔으면 이거는 데이밍 사이클이다. 이렇게 아닌 거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5개를 다 맞든지 2개를 틀리든지 하나만 틀릴 수는 없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번째 볼게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영역. 이까지만 읽어도 우리 급진적 서비스 혁신이라는 거 알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사가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서비스를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든다. 재결합 서비스 얘기하는 거죠. 보자마자 바로 딱 혁신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네, 5번째를 보면 이거 오차가 났네요.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특정 문제 해결하기 위한 혁신, 에듀 서비스 혁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파레토 차트, 자, 활동 계획 세우고 하는 건 데이밍 사이클,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거 급진적 서비스, 가지고 있는 2가지를 엮어서 재결합 서비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에듀 서비스 혁신. 이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큰 그림을 쪼개서 제가 항상 PPT를 만들 때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해서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저는 나름의 노력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오는 거고 PPT를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저랑 함께 차근차근 해서 저희가 다음 곱이, 한 곱이 넘으셨습니다. 파트 2 끝났거든요. 다음 곱이 3번째 파트 서비스 수요와 공급,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파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 7강에서 여러분 파트 3 새로운 고비로 만나도록 하고요. 자, 파트 2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파트 1, 2 지금 파트 3 공부하러 오시기 전에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막 벼락치기 해야 되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랑 다시 파트 3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